모두 안녕. 많은 분들이 이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을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걸 거대한 크기로 만들 거예요. 먼저 원본을 살펴보죠. 포장지를 까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초콜릿 바처럼 보여요. 안을 보죠. 자, 겉은 밀크 초콜릿이고 다음은 캐러멜과 땅콩층이고 마지막 층은 땅콩 버터를 곁들인 코코아 아이스크림이네요. 먹어볼게요. 예, 굉장한 조합이네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하죠. 공장에서는 종종 분유를 사용해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냄비로 모아서 저울에서 적정한 양을 측정해요. (3.5kg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분유를 붓고 두 번째 대야에 3.5kg을 더 부어주세요. 여기에 아이스크림 색을 원본처럼 되도록 코코아도 좀 넣어줘요. 설탕도 필요해요. 이것도 무게를 재야 돼요. 설탕은 4.5kg이어야 해요. 첫 번째 대야에 붓고 같은 양의 설탕을 측정해서 두 번째 대야에 부어주세요. 이제 엄청 많은 물이 필요해요. 70ml요. 더 쉽게 섞으려면 먼저 물의 절반을 붓고 건조 분말과 물을 막대기로 섞어주세요. 차가운 코코아처럼 될 때까지요. 두 번째 대야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잘 섞였으면 남은 물을 부어주세요. 혼합물의 지방 함량을 높이려면 33%의 유지크림을 첨가해주세요. 이제 잔탄과 구화검이 필요해요. 좋은 아이스크림을 위해 혼합물을 훨씬 걸쭉하게 만들 거예요. 각 분말 115g을 측정해서 섞어주고 껌을 믹서로 혼합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어주세요. 이 분말은 뭉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섞어줘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돼간다면 걸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대야가 다 됐네요. 두 번째 대야로 넘어가요. 여기도 잔탄, 구화검을 첨가해요. (20분) 동안 섞어주니 걸쭉해졌네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로 보낼 시간이네요. 하루 종일 여기에 둬요. 셋째 날에는 땅콩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 50kg요. 껍질이 벗겨진 땅콩이지만 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워줄 거예요. 가마솥에 거의 가득 붓고 불을 켜주세요. 이제 땅콩이 고르게 구워지도록 계속 저어주세요.
30분 정도 구우니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일부 콩은 심지어 그을렸어요. 첫 번째 양이 확실히 준비됐어요. 냄비에 부어주세요. 완료. 그리고 생땅콩으로 다시 가마솥을 채우고 볶아주세요. 자, 50kg을 모두 구웠어요. 아이스크림에는 땅콩 버터가 들어있지요. 그래서 콘칭기에 볶은 땅콩을 쏟아줘요. 돌맷돌이 점차적으로 땅콩을 갈고 방출된 기름으로 인해 가루가 젖어요. 좀 더 넣어주세요. 콘칭기가 땅콩을 2시간 정도 갈아주면 땅콩 버터가 완성. 달게 만들기 위해 옥수수 시럽을 넣고 이상적으로 매끄러운 땅콩 버터를 그릇에 부어주세요. 총 3번 돌렸네요. 그릇이 가득 찼어요. 아이스크림으로 가져가요. 하루 종일 겨우 살얼음 낀 걸 볼 수 있죠. 땅콩 버터를 절반씩 각 대야에 붓고 믹서로 아이스크림과 섞어주세요. 그건 그렇고 기포도 함께 섞어줄 거예요.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더 풍요로워져요. 동결 상태로 냅둬요. 그동안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 틀을 준비해요. 내벽에 기름을 붓고 즉시 발라주세요. 그럼 양피지가 벽에 잘 접착되고 주름이 거의 없어져요. 양피지를 잘 다듬어주세요. 벽을 올리고 양피지를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벽 완성.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세요. 바닥에 랩을 감싼 화판을 놓고 벽도 세우고 틀을 닫아주세요. 다 됐어요. 밀크 초콜릿의 첫 번째 양, 즉 10kg을 녹일 때예요. 초콜릿이 고르게 녹도록 주기적으로 저어주세요. 한 시간 후면 완료. 스텐바트를 꺼내서 모든 초콜릿을 틀 바닥에 부어주세요. 스텐바트에 남아있는 초콜릿을 꼭 긁어내주세요. 최소 1kg의 초콜릿이 더 남아있어요. 그리고 넓은 주걱으로 바닥에 초콜릿을 펴발라주세요. 다음날 초콜릿도 굽고 아이스크림도 얼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어줘야 기포가 더 풍성해져요.
다 됐어요. 양식이 아직 비어있고 가벼우니 냉동실로 미리 옮겨요. 아이스크림을 떠서 트레에 담아주세요. 아이스크림 층을 고르게 펴고 냉동실 문을 닫아주세요. 캐러멜의 경우 미리 냄비에 우유 8리터를 붓고 스토브에 올려 약불로 가열해주세요. 이제 7.5kg의 옥수수 시럽을 큰 냄비에 짜내야 돼요. 버너에 냄비를 놓고 설탕 30kg을 부어요. 사 리터의 물을 위에 붓고 모든 설탕이 젖도록 섞어주세요. 됐어요. 버너를 켜고 팬 뚜껑을 덮어 더 빨리 가열되게 해주세요. 캐러멜이 끓으면 뚜껑을 열고 온도계를 설치해주세요. 카라멜을 144도까지 끓여요. 이제 많은 버터가 필요해요. 까보죠. 이 덩어리는 5kg이에요. 우리는 4200g이 필요하므로 초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양을 큰 큐브로 잘라서 캐러멜에 넣어주세요. 이제 버터를 캐러멜과 혼합해주세요. 한 리터의 뜨거운 우유를 붓고 캐러멜과 섞어주세요. 캐러멜이 완성됐어요. 다른 냄비에 반을 따라내고 볶은 땅콩을 모두 부어주세요. 캐러멜이 땅콩과 모두 섞이도록 막대기로 저어주세요. 다 됐어요. 냉동실로 가져가서 손으로 덩어리를 큰 틀로 옮겨주세요.
첫 번째 냄비가 다 비었네요. 두 번째 냄비를 가져와서 캐러멜과 견과류로 틀을 계속 채워주세요. 캐러멜을 잘 펴주세요. 모든 것을 밤새 완전히 얼려주세요. 다음날 틀을 꺼내주세요. 열어보죠. 더 이상 나무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틀을 다시 닫아주세요. 밀크 초콜릿을 푸드워머에 붓고 녹여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묽은 초콜릿이 필요하므로 기름 한 컵을 붓고 섞어주세요. 이제 원하는 초콜릿이 됐네요. 부어주세요. 먼저 나무벽을 제거한 후 생긴 공간을 채워주세요. 초콜릿을 더 녹여서 그냥 위에 부어주세요. 표면 전체에 발라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드디어 틀을 열 시간. 거대한 스니커즈 아이스크림이 완성.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바 중 가장 무거운 바 중 하나예요. 무게는 200kg에 달하고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잘라서 내부를 살펴보죠. 안녕. 아마 모두들 킨더 우유 슬라이스 바를 아실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먼저 까서 살펴봐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자고요. 초콜릿 비스킷 2개와 크림 덩어리가 보이네요. 물론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크림은 약간 화학 조미료네요. 자, 마켓으로 가서 2번에 걸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거대한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달걀이에요. 무려 840개. 다음은 설탕 30kg 정도가 필요해요. 코코아 가루 11kg, 베이킹 파우더 2kg, 밀가루 25kg, 식용유 13L. 이제 계산대로 가요.
첫 장 본 비용은 $245네요. 거대한 오븐에서 비스킷을 요리할 거예요. 예열을 하려면 지금 켜야 돼요. 계란이 든 상자를 열고 모든 계란을 꺼내 테이블의 아래쪽 층에 쌓아요. 한 비스킷마다 420개의 계란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용기 하나, 더 큰 용기 하나를 놓아요. 이제 계란을 꺼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요. 모든 계란을 분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됐어요. 잠시 흰자는 다른 곳에 놔둬요. 설탕을 가져와서 까서 노른자 위에 15kg을 부어요. 이제 믹서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깔이 전부 밝게 될 때까지요. 이제 6리터의 식용유를 가져와서 까요. 부어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비스킷의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잘 섞으세요. 다음 단계, 코코아 5.5kg이 필요해요.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요. 다 섞는데 20분. 다 섞고 나니 아주 걸쭉한 반죽이 되었네요. 이제 6.5리터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야 해요. 그리고 반죽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끝. 이제 밀가루가 필요해요. 먼저 처음 5kg을 부어요. 섞어주세요. 다음 7.5kg 더 부어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kg를 더 추가해요. 자, 균질한 반죽이 됐네요. 냄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반죽의 절반을 옮겨 부어요. 흰자를 가져와요. 다른 냄비에 일부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믹서로 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런 많은 양의 달걀 흰자를 이렇게 큰 믹서로 거품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쳐주는 이러한 믹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믹서에 약간의 흰자를 부어요. 전원을 켜요. 이제야 잘 되어가네요. 약 5분 후에 거품이 보여요. 이제 설탕을 넣을 차례. 2분 정도 더 쳐주고 휘핑한 흰자를 초콜릿 반죽에 모두 부어요. 이제 흰자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다시 또 흰자를 휘핑해요. 그리고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푹신한 반죽이 되어야 돼요. 다른 대야에 있는 절반도 똑같이 해줘요. 비스킷 반죽이 준비 완료. 근데 어디에다가 구워야 될까요? 워크숍에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도안이 컴퓨터에 입력됐어요. 이제 거대한 기계의 레이저가 필요한 판금 조각을 잘라내요. 기계에서 공작물을 꺼내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구부려야 할 부분을 자르고 상자 모양이 될 때까지 가장자리를 구부려주세요.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요. 자, 바로 이 거대한 베이킹 틀이 완성. 오일을 붓고 브러쉬로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가져다가 베이킹 틀에 깔아요. 오일 덕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틀 전체를 덮어주세요. 완성! 이제 반죽을 부어요. 반죽에 수평을 맞추세요. 끝! 베이킹 틀을 옮겨 오븐 안에 넣어요. 깊숙이 밀어넣고 이 모든 것을 180도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구웠어요. 그 후 오븐을 꺼요. 그리고 비스킷이 양조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침까지 그대로 둬요. 다음날 아침 꺼내보죠.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익었네요. 이제 비스킷의 부드러운 부분이 맨 위에 오도록 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합판을 위에 놔요. 측면에는 2개의 보드를 놔요. 클램프로 매우 단단히 고정을 해요. 이제 틀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합판을 놔요. 그 위에는 4개의 벽돌을 올리고요. 그리고 틀을 뒤집어서 올려요. 클램프를 제거하고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그 결과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스킷이네요. 무게가 무려 50kg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옮겨요. 똑같은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비스킷을 꺼내요. 첫 번째 것만큼 먹음직스럽네요. 크림을 위한 원료를 사러 마켓에 갈 시간이네요. 가장 먼저 살 것은 많은 양의 연유예요. (2리터짜리) 우유팩 6팩. 어마어마한 양의 코티지 치즈 80kg. 우무가 필요해요. 200팩. 바닐라 설탕 2kg. 5리터짜리 물 3개. 계산대로 가요. 모든 걸 봉지에 담아요. 두 번째 장비용은 $506가 나왔어요. 구매한 코티지 치즈를 테이블 위에 올려요. 상자도 까주고요. 코티지 치즈는 80kg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분쇄해야 돼요. 빨리 해보죠. 잘 사용하지 않은 컴바인을 가져와봐요. 컴바인의 전면 덮개를 열고 그 위에 고기 분쇄 그물과 접시를 조립해요. 다른 뚜껑을 열고는 블렌더를 조립해요. 코티지 치즈 한 팩을 가져다가 까서 일부를 믹서기에 붓고 나머지는 고기 분쇄기에 부어요. 믹서기를 닫아요. 냄비를 밑에 놓고 컴바인을 켜요. 코티지 치즈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동안 믹서기는 스스로 다 갈았네요. 주기적으로 분쇄된 치즈를 냄비로 옮겨주세요.
그 많던 코티지 치즈를 3명이서 모두 갈아냈어요. 3시간 후 거대한 두부 덩어리가 됐어요. 빈 대야를 가져다가 절반을 퍼옮겨요. 바닐라 설탕을 열어서 부어요. 이제 연유가 필요해요. 병을 열고 연유를 코티지 치즈에 부어요. 너무 많이 구입해서 대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동일한 믹서를 사용해서 두부 덩어리와 연유를 하나로 결합해주세요. 결과 매우 크림 같은 덩어리가 됐어요. 물 3통을 가져와요. 냄비도요. 물을 까서 부어주세요. 이제 우물을 가져와 까서 200개의 봉지를 모두 물에 부어요. 우물을 섞어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대형 호일롤의 일부를 잘라서 바닥 케이크 주위를 둘러감아요. 테이프로 모두 고정해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동일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해서 붙일 거예요. 그 결과 크림을 퍼지지 않게 붓기 위한 틀이 완성! 물과 우물을 넣은 냄비를 2분간 끓인 후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잘 섞어요. 이 액체는 코티지 덩어리를 굳게 만들고 위에 얹을 비스켓의 무게를 잘 견뎌요. 한 그릇에 절반을 붓고 섞어주세요. 자, 두 번째도요. 붓기 전에 빠르게 비스킷으로 옮겨요. 오르게 펴고 밤새 식혀주세요. 다음날 아침 크림이 굳어버렸어요. 호일트를 제거해요. 끝내 아주 두꺼운 크림층이 완성!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남은 것은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를 크림 위에 얹는 것뿐이죠. 완성! 드디어 킨더 밀크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장장 6일 동안 만들었네요. 구입한 원료 무게를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저트의 무게는 무려 210kg이고 가격은 $766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우리는 이 킨더밀크 초콜릿 조각을 친척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스펀지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두 번째 케이크로 덮어서 이제 먹어볼게요. 비스킷은 원본과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크림은 달라요. 코티지 치즈와 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맛이에요. 오리지널에는 온갖 종류의 화학 조미료를 첨가했죠. 이것은 아마도 최근 들어 가장 길고 어려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지출, 다양한 비스킷 레시피들 테스트하기, 크림, 또 이런 매우 거대한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50만 달성하자마자 새로운 거대 음식 촬영 들어갑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모두 안녕!